ES6에 새롭게 추가된 for 부분을 공부하고 반복 가능한 객체인 Iterator 프로토콜과 Generator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5에서는 자주 사용되던 반복문이 for문, for인문, for이치문이 있었죠. ES5에서는 반복 가능한 배열 데이터가 있을 때 배열의 length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아이템을 반복 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for 인문의 경우는 배열을 순화할 수 있긴 했지만 배열이 아닌 객체의 순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됐죠. 이유는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for 이치문의 경우는 배열 객체의 메서드죠. 내부의 콜백 함수를 받아서 아이템과 인덱스를 통해 아이템을 순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for 이치문은 break, continu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reak나 continue를 사용할 때는 for문을 사용하셔야겠죠. 이와 같이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반복 구문이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ES6부터는 새롭게 지원되는 반복문으로 for 오브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 구문을 보게 되면 반복 가능한 객체, 배열, 유사 배열, 노드 리스트 또는 함수 내에 있는 아규먼트가 유사 배열이죠. 그 외 문자열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배울 맵과 set 객체가 있겠습니다. 반복 가능한 객체를 순화할 때 사용하는 for 오브문은 for 키워드와 of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오른편에 반복 가능한 객체를, 왼편에 valu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가능한 객체인 배열 데이터가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배열 데이터의 원소를 출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셋업했던 롤업 폴더 내에다가 index.js를 열어주도록 하고요. 설정 파일인 package.js를 연 다음에 내부에 번들 다음에 W를 붙이겠습니다. 이 W 옵션 플래그는 워치로 사용자가 저장을 할 때마다 관찰을 한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번들을 수행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아래쪽에 start 명령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live 서버를 구동한 다음에 npm run 번들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npm start 명령을 실행했을 때 2개의 명령을 동시에 실행해주게 되는데요. 하나는 서버를 구동하는 live 서버와 다른 하나는 npm run 번들, 번들링을 수행하는 롤업 코드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저장을 해주고 npm start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npm 스크립트 중에 start 명령의 경우는 ru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npm start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럼 서버가 구동이 될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모든 패널들은 닫아주도록 하고 index.js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놓도록 할게요. 스포츠 슈즈 변수가 설정이 되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인 배열을 for 오브문을 사용해서 순화한 다음에 슈즈라고 하는 아이템을 콘솔 로그로 출력하게 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번들 파일은 ES5로 변환이 되어 나오게 되고요.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과는 조깅화, 축구화, 농구화 다음같이 나오게 되겠죠. index.js에 가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고요. 스트링 데이터를 내부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슈즈는 캐릭터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고요. 번들.js에 보게 되면 변환된 코드가 들어온 게 보이죠. 결과는 다음같이 this is string literal 하나의 캐릭터들과 공백 텍스트까지 모두 출력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복 가능한 객체인 문자열 데이터 또한 각각의 단어들을 순환 처리해준 것이죠. 내부에서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캐릭터 값이 G라고 한다면 break,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번들된 코드 내부에서는 조건문이 들어온 게 보이죠?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this is string 해서 G가 안 보이죠? G 부분에서 조건문이 수행된 다음에 브레이크가 수행이 됩니다. 반면 for 이치문은 어떨까요? for 이치문은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슈즈 for 이치 구문을 사용해서 슈즈 데이터를 순환 처리해 보는데요.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슈즈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조깅화, 축구화, 농구화가 출력이 되겠죠. 이때 내부에 if문을 사용해서 슈즈 데이터가 축구화라고 한다면 저장을 해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반영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문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음같이 오류가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은 오류를 보여주지 않죠. 왜냐면 번들링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번들링을 수행할 때 브라우저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 의아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번들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의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페이스트를 해보게 되면 문법 오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법 오류 발생했기 때문에 for each 내부에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번들링을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터미널을 열어놓고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게 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for each 구문에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for문을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ES6에 추가된 for 부문을 사용하게 되면 문법 구문도 간단해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 for each 문을 대용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ES6의 반복 가능한 데이터인 스포츠 슈즈 배열 데이터를 엔트리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열 메서드로 스포츠 슈즈의 엔트리즈를 하게 되면 배열 객체의 엔트리즈 메서드는 array iterator라는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먼저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객체를 선언한 다음에 스포츠 슈즈는 배열 데이터죠. 엔트리즈라고 하는 네이티브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array iterator라는 객체를 반환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코드에 보게 되면 next method와 심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for 오부문을 사용할 거고요. 내부에서는 스포츠 슈즈 데이터의 entries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인 array iterator를 반복시키겠습니다. 내부에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두 개의 값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덱스고 두 번째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밸류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인덱스 아이템을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for문에서 사용했던 i 값처럼 0, 1, 2를 빼올 수 있고 데이터를 빼올 수 있습니다. 즉 for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for 오부문을 사용해서 배열 데이터에서 인덱스를 빼올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던 for 오부문에서는 배열 데이터만 전달했을 때는 인덱스를 빼올 수가 없었는데요. 엔트리즈를 통해서 배열 데이터를 array iterator로 반환한 다음에 내부에서는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서 인덱스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엔트리즈를 사용하지 않고 배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내부적으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배열 데이터에서 오부분을 사용해 인덱스와 아이템을 활용하고 싶다면 엔트리즈와 비구조 할당을 사용하셔서 결과를 출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함수 내에 있는 유사별이죠. 아규멘츠에도 엔트리즈를 사용해서 array iterator를 반환할 수가 있는데요. roof arguments라고 하는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 first, 두 번째 인자로 빈 배열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 내부에 있는 arguments를 array화시켜서 spread operator인 전개연산자를 사용해서 arguments를 각각 아이템을 배열의 아이템 만든 다음에 entries 메서드를 사용한 다음에 args 지역 변수를 만듭니다. args를 for 오부문을 사용해서 비구조 할당을 사용한 인덱스와 아규멘트를 뽑아내고 내부에서 해당 데이터를 출력해 볼 수 있게 되겠죠. 해당 코드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결과는 0번에 first, 1번에는 빈 배열 데이터가 들어온 형태가 되겠죠. 배열 객체와 유사 배열 객체, 문자열, 다음에 세 가지 반복 가능한 객체를 for 우문을 사용해서 순환하는 형태의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부에서 REST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이와 같은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args 매개 변수는 결국 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엔트리즈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놓고 본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문을 사용하지 않고요. 내부에 args를 사용할 수 있겠죠. REST 파라미터인 .args를 사용해서 내부의 args를 출력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배열로 바뀐 거 볼 수 있고요. 배열 데이터에서 array iterator를 추출한 다음에 빼낸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isArray 메서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 결과가 출력될 때는 이와 출력이 됐지만 배열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전달됐던 문자열 데이터는 배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오부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배열 객체가 있고 유사 배열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유사 배열 객체는 length 값을 가지고 있죠. 0 키 값에 가까이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이 경우에 유사별 객체는 반복 가능한 객체가 아닙니다. for 부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like array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발생하는 것이죠. 코드를 카피한 다음에 페이스트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밸류를 출력해보죠. like array 오브젝트를 설정해 놓고 console.log로 v를 출력하게 되면 like array object 변수에 참조되어 있는 값은 is not iter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ter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iterable, iterator 다 각각 다른 프로토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MDN reference iteration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iterable, iterator 이와 같은 두 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terable, iterator 프로토콜은 다음 영상 강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